서울 이한열 스튜디오를 지키는 행림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입니다. 안 나오네. 아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긴 형님 해. 말씀하세요. 적응을 못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발루스의 오랜만에 하고 잘 안 되네. 네. 지성 담당 피부는 권성 서혜성입니다. 네. 아 교수님. 뭐야? 그래 소문나. 소문나요? 소문나? 나는 괜찮아. 그래. 나는 괜찮아. 아 그런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너무 오랜만이에요. 손이 차네. 나 너무 묘한 것 같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여명의 눈동자 같아. 이건 철조망이고. 언제나 이상호가 방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상호. 그러니까요. 가정과 사회를 지킵니다. 아 근데 교수님 너무 보도의 오랜만에 진실만 뵙어서.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것저것 다 지켜요. 제가 지역사회 방범대원입니다 저희가. 역시 시작부터 정신이 없네요. 아 근데 교수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2달 동안 살쪘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론이 맞나 보다 그럼. 뭐가요? 요새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정한 거 있잖아. 네, 그렇죠. 뭐요? 그 알통이 굵으면 그게 뭐 정치적 신념을 좌우한다. 그래서 알통이 굵을수록 보수래. 난 사실 그거 진짜? 보고 그거 보고 생각났던 게 그 레슬링 있잖아 김남은. 네. 팔 굵은데 왜 그쪽 아니야? 야 그건 개보수죠. 그리고 정봉주도 1년 동안 그러면 더 보수가 될 그러니까 어제 그분은 한번 줘보세요. 최고의 보수지 그러면. 아니, 근데- 한번 제발. 알통 있어? 우리 은교 있어요 알통?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소불을 안 받은 건데 좀 누가 하네? 오케이 35 곽현아 곽현아 나는 얇지. 보자 25 근데 사실 나 한번 재봐 아 이상호 기자. 사실 뭐 이거 재론 동안에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체 특성으로 그 정책 성향을 나누는 거 갑자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었어요. 38. 38 내가 제일 보수야 그럼 아니 근데 이건 알통이 아니라 살이잖아요. 네. 좋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그러니까 신체 특성이나 유전적 기질로 정책 성향이나 이런 걸 나누려고 했던 것이 나치죠. 그러니까 MBC가 그렇게 했던 그 이면에 마치 그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설령 합리적 근거가 있더라도 그런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분적 합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했을 때 완벽한 객관적 합리성을 지니는 MBC가 그런 걸 했을 때 뭔가 모종의 의도 사실 우리가 모종의 의도라고 고상하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양아치 같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양아. 아 근데 방송한 기자가 제 동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친구 끊어. 예, 저 알아봤더니 저 잘못 나간 거다 제목이. 제가 원래 그 진이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요새 MBC가 계속 뭐 잘못 나간 게 많잖아요. 김근태, 문재인 뭐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잘못 나가면 뭐라고 그랬걸요? 뭐라고 그러죠? 진짜로 그러는 거죠. 여하튼 뭐 되는 일이 없어. 요즘에 MBC가. 네. 자, 고발 뉴스. 네. 저희가 인터넷 언론사가 있어요. 고발 뉴스고 네.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요거 부르면 네. 생방송 발뉴스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됩니다. 네. 자, 생방송 발뉴스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럼요. 저희 생방송 발뉴스요. 고발뉴스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방송을 지금 못 보신다, 사정 있으신 분들 방송 끝나고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또 팟캐스트로 업로드 바로 해드리니까 시청 가능합니다. 뭐 특별히 네. 공부만 사수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요즘 서버가 저희가 무거워가지고 너무 많이. 안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는 너무 많이 보이네요. 저희가 뭐 노회찬 의원님도 나오시고 뭐 우리 김명태 신부님, 이종란 노무사님, 그다음 조국 교수님 깜짝 출연하시는데 뭐 이런 분들 나오시긴 하지만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네. 저희 그랬던 남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호 기자 말 여러분 믿지 마시고 네. 발루스의 지성 담당은 접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트위터로 지금 열심히 날려주시기 바라고. 이게 생방송입니다. 네,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생방송입니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그리고 생방송 참여도 가능하죠? 참여 그럼요. 저희 또 그 고발뉴스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트위터 그리고 화면 우측 게시판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글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3월부터요. 저희 생방송 발뉴스가요. 케이블 방송사죠. RTV에도 방송이 된대요. RTV 시민의 방송인데 알통은 아니고. 알통 아니고 네. 시민의 방송 RTV에 저희가 무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채널 몇 번이죠? 어, 시민의 방송. 500 몇 번인데? 예. 아무튼 그때 가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500번대 네. 넘으니까 좀 뒤에 가서 좀 찾으시면 근데 케이블 TV로 볼 수 있고 위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스카이 스카이라이프니까. 네, 스카이라이프. 네, 유상으로. 네네네네. 여하튼 이 모든 방송이 여러분들 소중한 정기 후원 해주시는 그 힘입어서 저희가 방송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지방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SO가 공급을 안 해줘요. RTV를. 그러면 이제 그 지역 SO에다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나 RTV 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시청자 요청이 많아지네 하면서 채널 편성을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RTV가 네, 더 네. 확장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제가 또 1, 2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빨리 해요, 근데? 왜냐면 지금 너무 버라이어티한 내용이 지금 어마어마한 게스트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됩니다. 저희가 이 서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한 시간에 이거를 몰아서 해야 돼요. 네, 아니, 맞아요. 빨리 얘기를 하더라도 타요, 타. 이해되겠어요. 뭐가 타? 똥줄이 타.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사실. 1시간 다 진행하는 거. 네. 저만 말 안 하면 돼. 알아. 자, 우리 빨리 조국 교수도 좀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네, 자, 먼저 1부는요. 1부. 이분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이상희 기자의 삼성 S8 대담, 특명 노회찬을 구출하라. 구출하라. 저희 또 2부에서는요,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분들이 다 뭉쳤습니다. 천주교 김영택 신부님,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죠.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님. 자, 다 같이 모여서 이분들 삼성공화국의- 이상호 기자가 네. 특별히 뭐 친한 분들이십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죠. 맨 같이 안티 삼성만 모인 것 같아서. 삼성이랑 뭐 안티 삼성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다 친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분인데 뭐 이 짓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또 뵙고. 근데 이게 원래 무슨 삼성을 싫어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 삼성 좋아해요.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문제 진실을 파헤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삼성 이건희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삼성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요. 더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요. 더 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자, 여하튼간에 1, 2부 저희가 이렇게 버라이어티 시간 부족하다고 빨리 하라는. 네, 빨리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빨리 해? 자, 좋습니다. 네, 아우. 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저 VCR을 같이 보기로 했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보고 바로 노회찬 의원님 기다리시는데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전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배지 어디다 뒀습니까? 뭐예요 이거? 이건 저기 방 배지고. 방 배지고. 그 옆에 뭐 노란 거 또 있던데, 원래.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아직까지 단 적이 없습니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또 중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글로 그 빠지가 바뀔 때까지 안 달겠다 해서 단 적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취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뜻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습니까? 뭐 겨우 2번 했죠.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금배지를 안 다루셨다 그 말씀이시고요. 이런 알통 집착증. 요거를 해야 스포츠지에서 얘네가 기사를 써줘요. 내년에 알통을 39. 와. 가장 우익. 우리가 가장 우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도 과거 펜싱 선수 출신이라서 그 원래 또 첼로리스트 출신이잖아요. 첼로 하려면 또 누구야 되는 거야? 여하튼 우리 저 스포츠 연예지 기자들한테 우리가 기사를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 네 분 중에서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39로 제일 굵었다. 가장 굵었다. 자, 그런데 이 팔뚝 가지고만 우리가 노회찬 전 의원님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렇죠. 저도 노회찬 의원님 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관찰해 왔는데 이분보다는 못 당할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전문가를 잠시 어떤 분이지?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궁금하네. 네. 음악은 굉장히 촌스럽군요. 뭐 띵동띵동 이런 거네요. 네.
아 전통적이군요. 잘못했습니다. 음악이 전통적.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예. 생방송입니다. 네. 자신의 빼도 조목을 폄하하면 안 되죠.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실례지만 누구세요? 네, 조국입니다. 애국자. 저 조국 교수님, 그 잘생긴 조국 교수님 아니세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조국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상호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케뇨 곽현아예요. 사랑해요. 뭘 아,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고요. 지금 음주 방송 중인가? 그 우리 저 조국 교수님께서 예. 노회찬 의원님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혹시 뭐 후원회장이라도 맡고 계신가 봐요? 부원회장입니다. 그러세요. 제대로 전화 걸었네. 네네네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회찬 전 의원님 팔뚝 두께 둘레를 조사해 보니까 39cm 무려. 야, 저 혹시 아셨나요? 그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계속 자체가 일단 그 외모 자체가 그 몽군 또는 시름군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격밖에 충분히 진정이 됩니다. 안 돼봤습니다만은.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바쁜 일정 중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간단하게 우리 노회찬 전 의원님 지금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그런 그 시민 운동을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네, 네. 그 배경을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노회찬의 사면 복권이 필요한지? 네, 뭐 첫째는 노회찬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없앴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법학교수로서의 말이 안 된다고 정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상호 기자님 위전 판결대로 제가 드러나비 채때 나갔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게 나와주셨죠. 네. 예, 삼성 엑스파일을 만들었던 사람, 만들었던 업과 그 당시 안기부 직원의 불법, 또 삼성 엑스파일에 나오는 각종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재벌그룹과 대형 언론사의 사주 전혀 처벌되지 않았는데 그 노회찬 의원과 물론도 이상호 기자님 다 처벌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생각했습니다. 모든 법논리를 떠나서 일단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판결에서 특히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판결을 통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옳은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이걸 다 모든 분위기가 이대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면 누굴 후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얘기에 맞지 않다 봅니다. 이 삼성의 스타일 문제를 폭로한 사람들 폭로를 하는 대가로 그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그런 비용을 감수하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건 다음 후보 누가 내지 누굴 내지 이런 식의 얘기한다는 걸 얘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그 뒤에 얘기 나중에 할 얘기고 지금 최대한 이 노회찬이라는 이 좋은 정치인 괜찮은 정치인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능성을 떠나서 좋은 정치인을 살려보자라는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 네.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5만 명이 네.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방송 중에 여러분들 다음 아고라에 들어가시면 서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박근혜 당선자가 여론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만 좀 높아지게 되면 반나절 만에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여론 자체가 좀 강하게 형성되게 되면 박근혜 당선자가 정치인인데 그분 입장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포용력, 뭐 광폭 정치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박 당선자의 물에 불리한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론만 조성이 되면 반나절이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제 법학자로서 부당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 부당한 판결 결과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구나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으로서 삼성공화국, 삼성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왜 노회찬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지금 그 이번 정부 박근혜 앞으로 나올 박근혜 정부 또는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이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있지 않습니까?
삼성공화국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처럼 삼성에 대한 비판, 또 재벌에 대한 비판, 또 경제민주화 요구가 없었던 거죠, 당시는. 근데 그때부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삼성공화국 현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청이 약할 때부터 그 문제를 선봉에서 제기했고, 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는 내겠던 사람이 뭘까? 그래서 노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모두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경제민주화, 삼성공화국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 같은 걸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모르고 있을 때, 그걸 외면하고 있을 때, 그 선봉했었던 사람이 노회찬이라고 한다면, 저 자신도 그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고등학교 선배도 아니고 대학 선배도 아닌 이 노회찬 의원의 부원회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이 청원운동에 나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그런 삼성공화국 현상을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이 문제의 봉합되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주자, 또 힘을 몰아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혹시 구체적인 보다 더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뭐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건 없나요? 그래서 그거는 뭐 노회찬 의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온라인 상의 청원운동 외에 오프라인 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또는 청와대 앞에서요 뭐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시에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트위터 아이디 게일님인가요? 게일. 네, 서명했습니다. 노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지구별님께서 노 의원님 반려수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그리고 칼칼1234님 의원님 귀요미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귀요미 글도 그게 있었습니다. 아니라. 네. 지금 노회찬 전 의원님 불러놓고 15분 동안 한마디도 안 시키고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럼요. 계속 계시는 거 이렇게? 아니 지금부터 이제 네. 소중한 말씀 드릴 텐데. 그러니까요. 자, 먼저 정치인 노회찬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중단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살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그 박근혜 정부 예. 경제민주화가 빠진 내용이 나왔어요. 인수위에서 주요 목표에 보면 목적에 보면 예. 코멘트 좀 해주시죠 먼저. 그래서 하여튼 뭐 백반을 시켰는데 밥은 안 나오고 반찬만 나온 그런 이제 상차림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가게 문 닫기 전에 밥을 빨리 내놔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늘 표현했던 분인데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약속 지키는 모습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이 삼성 또는 경제민주화 방금 조국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런 인식 자체가 없을 때부터 미리 그 앞장서서 그 인식의 토대를 준비하셨던 분인데 네. 근데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없어지니까 예.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경제민주화 딱지 떼고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닌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전 없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는 걸 많이들 깨닫고 네. 또 그걸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야 후보 누구를 막론하고 여하튼 속도와 폭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다들 경쟁하듯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었었죠. 네. 예,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약속을 갖다가 어긴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 러시아에 떨어진 그 운석우보다 더한 벌이 하늘에서 내려질 겁니다. 사실 뭐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은 공약 이전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 99조 2항을 대통령이 당연히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사실 공약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지금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중하게 노회찬 의원님 모셨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님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 좀 저희가 조밀하게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판결은 나왔어요, 그죠? 네. 네. 판결은 나왔는데 국회의원들 서명까지 받아서 시점 연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그 서명. 126명.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대법원이
구태여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내려야만 또. 했을까요? 네. 예, 저도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판결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을 고치겠다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법을 고칠까봐 두려워한 사람처럼 그렇지, 맞지. 법을 고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건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입법권이라는 고유한 국회의 그 권한에 대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실 뭐 저희가 구태여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부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언급할 만한 가치가 떨어져서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떡값검사 7명, 안강민 의원, 안강민 검사장 등 공개한 것은 그거는 이제 보호가 되지만 온라인에 올린 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네.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죠. 보도 자료로 그 떡값검사 실명을 담은 내용을 기자들에게 준 거는 괜찮은데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데 보도 자료를 똑같이 그 인터넷에 올린 건 잘못됐다. 안 됩니다. 근데 대법원도 보면은 사실 그 대법원이 보도 자료를 낼 때 동시에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그날 제가 그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그날 법사위 회의가 일반 국민들에게 생중계된 TV로 생중계된 회의입니다. 생중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거는 문제가 되고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무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인터넷으로 보면 유죄란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는 그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면 유죄잖아요. 바로 이런 예를 들면 영화를 갖다가 영화관에서 보면 괜찮은데 예. 이 뭐 집에서 이렇게 돈 내고라도 집에서 보면, 집에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그런 두 분이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 자, 우리 2시간 줘. 아 근데 빨리 가셔야 돼요. 네. 자, 여하튼 이렇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리성을 상실한, 물론 뭐 대법원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합리성을 상실한 코미디 같은 재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송을 59번 지금 걸려서 진행 중이거든요. 단 한 번 졌는데 그게 바로 삼성입니다. 자, 여하튼 이 삼성 문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 말씀 나올 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지금 여기 있는 두 분, 네. 이상호 기자가 촉발시키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요. 제가요? 그렇죠. 삼성 엑스파일. 터뜨리셨잖아요, 삼성 그러니까 엑스파일. 그리고 이제 올간조선 기자, 편집장. 오디션 밟으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사건이 아니죠. 사실은 마땅히 기자는 알려야 될 일을 한 거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에 있는 사람,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한 개개인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신혼여행 가는 걸 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일을 한 건데. 당연히 알려야 될 일을 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삼성 엑스파일의 이른바 독수 독과론.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오는 건 독이 든 과일이다. 이런 이 명제 자체가 잘못된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독이 든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얘기가 꼭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요. 그러니까 이 엑스파일이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보도하는 것 자체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논리 자체가 사실 전혀 부당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무슨 네덜란드에서 네. 관심을 갖고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저도 네덜란드 기자 처음 만났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듣더니 하는 얘기가 이건 코미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곽현아 선생님 코미디 아니에요? 예, 압니다. 근데 코미디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검찰에서 주장한 겁니다. 우리 이상호 기자 등을 포함해서 엑스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한 사람은 다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은 무죄냐? 예. 왜 조사도 안 했냐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줬다는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해 8년 전인 2005년 예. 8월 달에 엑스파일 공개했을 때 삼성그룹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8천억 원을 갖다가 사회 희사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자기들이 뇌물을 안 줬다면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자,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유엔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바라보는 주미 대사였습니다. 예.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이 나는 뇌물을 갖다가 준 적이 없다.
그래 발표한 뒤에 사임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그리고 중앙일보는 또 일면에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네. 뇌물을 준 적이 없다 하면서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네. 뼈를 깎겠다고. 그 다음에 8명의 그 입덕학 검사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된 당시 법무부 차관 예. 법사위회의에서 저 앞에서 결단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사임했습니다. 예.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왜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임하는가? 그게 죄가 있기 때문에 사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무죄다. 그러나 죄값은 갚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왜 엑스파일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공개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죄를 물어서 기소까지 했는데, 네. 그날 그 법무부 차관이 법사위 회의에 나왔는데, 네. 제가 당신 이름 엑스파일에 나오는 거 아느냐? 안다 이거예요. 어허. 어떻게 아냐니까 수사검사가 자기가 알려줬다 이거예요. 피의 사실. 예, 대검에서 수사해야 될 사람에게 이렇게 도둑 혐의자에게 너 왜 물건 훔쳤어라고 묻지는 않고 예.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도둑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예. 와 정말 친절하네요. 친절하네. 그 사이비 경찰들이나 하는 짓 아니하고 오락실 단속하는데 뭐 이런 거. 투캅스. 투캅. 진짜. 투검사.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로 이 사건이 끝날 수 예. 없다라는 걸 그 대법관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예. 저는 다음번 이것을 바로잡는 재판이 다시 열린다면은 그때는 뇌물을 준 사람, 예. 뇌물을 받은 사람, 네. 이 사건 덮은 사람, 예. 잘못 판결한 사람, 네. 전부 다 피고석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트위터로도 박수 쳐주십시오. 네. 트위터로도. 네. 원래 이 여러분들 보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예. 일종의. 근데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박수 치고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군요. 93년도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가 사실 이제 통신법 우리가 갖고 있는 신상을 많이 이제 통신기관에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같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지 어떤 재벌을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린 겁니다.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의원 직책 자체를 박탈한 것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애초에 취지 자체가 끝났다. 그러니까 강자를 위한 통신비밀법, 을 포함한 강자를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사실 법률이 필요 없죠. 그 자체는 그걸 폭력을 합법화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사실 네.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거? 삼성 엑스파일 보도 네. 제가 한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사실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니까 거기서 뭐 하나 하려고 많이들 잠깐 하다가 다 말았는데 특별히 노회찬 의원님은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외롭게 혼자서 네. 보도 투쟁하고 그럴 때 정말 든든하게 싸움을 이끌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의정 활동을 단기간 못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국회를 떠나며 라는 말씀도 남기셨는데 저는 다시 뭐 돌아갈 거라고 확신하지만 지난 의정 활동을 평가하시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맞닥뜨렸던 삼성이라고 하는 존재 네.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제가 그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들어갔을 때 저를 아끼는 야당 당시에 이제 지금 야당이죠. 열린우리당의 그 뭐 선배 의원이 저에게 이제 충고를 해줬어요. 예. 다 좋은데 두 가지는 건드리면 두 가지. 안 된다. 어. 미국하고 삼성. 헐. 그래서 그래 그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자중자애하라. 그래서 저도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만 우리 또 이 나라 사회를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만 건드리면 되겠구나. 이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특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도 저는 미국과 삼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 애정 뭐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의원님 무슨 삼성이나 어떤 특정 재벌한테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저는 그 전에 아이폰 나오기 전에는 애니콜만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기업이 예. 우리 국민들의 네. 자부심을 높여주는 기업으로 네. 재탄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삼성 관계자분들께 특별히 이 방송 들으시고 노회찬 그 진정으로 삼성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더 좋은 기업을 만드는 취지인 그럼요. 것이고. 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재용 기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자 일단 우리가 사실 국민들이 바쁘잖아요. 먹고 살느라고. 그럼요. 그래서 자신들의 국민들의 권익을 그리고 인권을 그리고 행복을 네. 추구해달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뽑았어요. 그럼요. 지킴이들이야.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을 건들지 말라고 충고할 정도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렇죠. 국회의원들에게도 삼성은 절대적인 권력이며 벽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통해서 들으셨는데 네. 자 그럼 대안이 없나요? 네. 삼성에게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주는 수밖에 없는데 삼성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예. 근데 현실적으로 삼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썩 인기는 없고 맞아요. 어려움은 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정치를? 뭐 저는 제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 생각되고요. 이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고 끝날 수도 없고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런 대기업의 횡포라거나 또 재벌들의 어떤 그런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그 경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고 견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친 개가 그렇게 그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물어제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개와 사람이 공존하려면 특히 맹개는 좀 묶어둬야죠. 규제가 필요하고 경제민주화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그래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팔이 못 잡아도 파리채 버립니까? 또 잡아야죠. 나타날 때마다 잡으려고 휘둘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도 이 일을 이런 바로 잡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 있든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정의까지 세워지지 않는 속에서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복지국가가 되면 또 뭘 합니까? 네. 예, 그런 제가 예. 노회찬 의원님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받았을 때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진 것은 노회찬도 아니고 떡값 검사도 아니고 통법도 아니다. 오늘 패배한 것은 누가 패배한 거예요? 정의다. 이정희 말고 아유 또 저스티스. 저스티스. 정의가 저스티스. 패배했다. 왜냐하면 좀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국회의원 하나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의 소멸이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정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다 정의를 네. 사실 우리 헌법 정신 대로라면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직접적으로 그 정의를 세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의가 무너졌을 때 스스로 주권자가 스스로 나서야 하는 것이죠. 네. 사실 그래서 노회찬 지금 우리 조국 교수가 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자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을 때는요.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로 무너진 정의는 국민이 세웠지 대법원이 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참 이거 가슴 아픈 얘기로 법원에 계신 분들 정말 가슴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서혜성 교수님은 사실은 네. 참 바쁘신 분이에요. 바쁘죠. 맨날 밤을 새세요. 네. 아침 11시까지 책을 읽고 네. 낮에 잠깐 자고 또는 안 자고 촌스럽게 잠이 또 이렇게 없어.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바쁜 와중에 지금 잠잘 시간을 쪼개서 와주셨는데 네. 무슨 뭐 또 준비를 하신다고요? 뭘 준비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하세요? 뭐예요? 어제 오보구나 그러면. 우리 또 노회찬 아니 노회찬 의원이 네, 저는 이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뭐 그래서 무슨 네, 그래서 저는 이분 이제 나중에 공개할 텐데요. 이제, 시간 부족 예. 빨리 이제, 봤어. 일요일 날 이제 어떤 분과 모임을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무슨 모임이요? 노회찬 지킴이 구성을 해야죠. 그래서 국회를 보내야죠. 그럼요. 아니 이게 대법원이 결정할 일입니까? 왜냐하면 투표 그냥 됐으면 돈 주고 국회의원 되셨습니까? 아니 노원구에 있는 주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그 아무 무관한 일로 국회의원을 쫓겨난다 이게 대의기관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네요. 그러면 걸려보내야죠. 그러니까 저희 걸려보내기. 고발뉴스에서 네. 카메라 들고 가서 찍어도 그렇죠, 돼요? 그렇죠. 알겠어요. 저희 일요일 지켜드려야 날, 됩니다. 일요일 그렇게 해서 그 네. 뜻을 모아온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널리 뜻을 한번 펼쳐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자꾸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실제로 저희가 빨리 할 근데 한 가지 속상한 게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 평소에 이런 데서 만나면 굉장히 무수셨거든요. 네. 계속 웃음을 잊어버리셨어요. 오죽하면 저희가 호빵맨이잖아요, 별명이. 항상 이렇게 항상 웃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네. 아, 노회찬 의원님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호빵이 아니구나. 근데 아무리 사실 저도 MBC 해직됐을 때 아, 며칠 가더라고요. 그 마음속으로 아, 그럼 준비했는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 호빵맨인 줄 알고. 이름은 노회한데 사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을 지금 한 30분 벌써 지난 와중에 처음으로 여쭙는데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예, 뭐 저는 견딜 수 있는데 저희 사실 저를 뽑아준 유권자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왜냐면 당시에 선거 때 저희 상대방 후보가 이 삼성 X 파일 때문에 의원직 상실을 할 것이라고 한 페이지나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선거 공보문에. 그건 예언자. 아니 주민들이 그걸 다 보고도 찍은 거고. 어머, 예. 그걸 다 보고도 이제 찍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데서 우리 유권자들에게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요. 가슴 아프고 그다음에 좀 창피하죠. 이런 네. 대법원. 네. 그래도 명색이 대법원이잖아요. 이런 법원과 함께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좀 창피하기 때문에 하여튼 창피함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도 빨리 이 사회를 좀 바로 세워야죠. 함께. 네.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서 편하게 지내려면 미국이랑 삼성만 건드지 건드지 않으면 마라. 된다. 기자도 그런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호 네, 근데 그런데 삼성과 미국만 상대했다. 아, 정말 훌륭한 말씀이에요. 이상호 참고로 말씀 이상호 기자의 박사 논문이 미국 관련 논문. 제가 박사 논문 썼어요? 예,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다 잊으려 그래?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또 표절 시비 걸까봐. 그리고 주로 취재는 삼성을 주로 취재했고 네. 아우, 다 건드리셨네요. 덤으로 전두환까지 취재했습니다. 아, 네. 이상호 최고네, 어떻게 최고. 방송을 견디겠어요? 그랬네. 최고네. 자, 끝으로 우리 노 의원님. 네. 사실 인터넷에 저희가 오늘 방송을 공지하면서 정말 뜨겁더라고요. 반응이. 네, 많은 분들의 여러 같은 노회찬을 구출하자는 그 열망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역구 이제 시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사실은 노회찬은 이미 전국구지요. 그럼요. 자, 그런 네. 의미에서 앞으로 진보 정의당을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네. 뭐 조금 전에 저 유시민 전 이제 시민이죠. 시민 유시민 네. 책을 보내오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네. 광고를 좀 해드리려고. 어땠어요? 왜 살 것인가 이 책을 아,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인간 유시민,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옷을 벗은 자연인의 유시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네. 그런 말씀으로 광고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도 떠나고 네. 민주정의당이래. 진보정의당. 진보정의당의 앞날과 노회찬의 앞날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시각도 좀 있거든요. 좀 불식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뭐 저도 죽지 않았고 또 우리 유시민 전 장관도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현역에서 예비군이 된 건데 전쟁 나면 다시 예비군도 소집되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진보정의당은 몇 사람만 있는 당이 아닙니다. 아직 그 규모는 적지만은 좀 진보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좀 이렇게 뼈저린 성찰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포부 간단하게 좀 덧붙여 주시죠. 네. 네. 2월 14일이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 2월 14일은 저에게 앞으로 두고두고 가장 고마운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판결 내린 사람들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날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회찬 의원 보내드려야 되는데. 전임 후원회장이었던 우석훈 박사. 네. 우석훈 교수. 우석훈 박사가 후원회장이었어요? 전임. 예, 예. 네. 후원회장도 아니 젊고 세다.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네, 우석훈 박사가 트윗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아주 짧은 말을 올렸는데 전임 회장, 후원회장이다 내가.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은
노회찬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막 붙였어요. 정말 맞다. 대통령. 왜 그러냐. 가장 큰 악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민주당이 국회의원들 실망하는 건 뭔가요? 악과 싸우면서 악을 닮아가거나 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거대한 힘들, 거대한 악이라기보다 거대한 힘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겠죠. 네. 저는 그런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오, 와. 오, 나 감동받았어요. 조국 교수 다음에 후원회장 네, 하시죠. 그러니까요. 다음 회장 찐 지금까지 노회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저도 응원 늘 하겠습니다. 티셔츠 하나 팔면 어때요? 아유, 하나 팔면. 예? 이거 하나 팔면. 장상? 네. 나비. 좋죠. 하나 파야겠네. 예, 이건 돈 주고 이건 그냥 드릴 수 정신데. 오셔서 5,000원 아니 2만 원. 모자라네. 이게 5,000원밖에 없으신데. 이거 제가 돈 내겠습니다. 선물에 들고 있어요. 아, 네. 이것인데 보여드려요.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 팔아서 모아가지고 나비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 소녀상을 위안부 할머니를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소녀상을 세운 네. 겁니다. 해외 위안소 그 자리에다가 평화의 소녀상을 이거는 제가 내겠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 사이즈가 안 맞으시는 저 오케이. 자, 그러면 2부에서 여러분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와 97년 대선 당시 극심했던 정경언 유착 파문. 오늘 뉴스데스크의 근 3분의 2 이상을 할애해서 집중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안기부의 내부 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른바 X파일로 알려져 있죠.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팀의 도청 내용을 풀어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입니다. 97년 4월과 9월, 이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시시각각 그 변해가는 당시 전국을 반영한 삼성 측의 전방위 로비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에게 100억 원대 뇌물을 전달하고 검찰 간부를 매수하는 등 말로만 듣던 정경 검언의 유착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여론은 그야말로 분노의 도가니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 정치권은 삼성 X파일 공개와 강경 처리가 혹시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 이때 삼성 X파일 문제의 원칙적 처리를 강조하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호빵맨. 이 엑스파일에 보면 말이죠. 그리고 추석에는 뭐 좀 인사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학수가 할 만한 데는 해야죠. 다시 홍이 검찰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K1들도 검사 안 하는 데는 합니까? 아마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6년도에는 얼마 줬다는 총회까지 나와 있고 97년도는 삼성공화국의 바로 그 뒷면에는 이런 막강한 검찰에 대한 떡값을 통한 그런 관리가 있지 않았는가. 삼성공화국은 우리나라 검찰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다면 기소하라.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덜컥 기소해버리고 만다. 바로 이 X파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검찰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바로 이 싸움은 세상을 바꾸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검사로 주목된 법조인들은 하나둘 옷을 벗었지만 정작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안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주겠다고 한 사람이 결국 이 녹취록에 얘기한 것과 달리 주지 않고 그걸 갖다가 중간에서 횡령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고서
이를 보도하거나 수사 촉구한 그런 공적 활동을 한 언론인들과 정치인이 역으로 처벌받는 이런 부당한 현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2005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삼성 엑스파일 사건. 정경유착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정작 이를 보도한 기자와 원칙 저리를 강조한 국회의원만 전과자를 만들고 8년 만에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자와 대법원을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날은 언제일까? 이젠 국민들이 답해 주실 때입니다. 네, 자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저희가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곳은 신촌에 있는 이한열 기념관입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87년 60항쟁의 주인공이죠. 이한열 열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인데요. 네. 2층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곳에 저희가 신부님을 모시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아유, 네. 저도 영광입니다. 자, 소개드려야죠. 천주교 예수의 김영택 신부님, 그리고 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죠.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두 분이 와 계셨잖아요. 네. 그 신부님 이미 적응을 하신 것 같은데 이종란 이 적응이 안 되신 거. 네, 좀 약간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해드려야 네, 될 텐데. 뭐 하는 데인가 그렇죠. 이러면서. 이 분위기가 원래 네. 이렇게 좀 엉망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반올림 내려야 됩니다. 반 내려야 우리가 돼. 반올림 높습니다. 자, 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 좀 그러니까 업된 것이군요, 이거. 네네. 간단하게 저희 발뉴스와 네. 저는 천주교는 아닌데 네. 뭐예요, 종교? 저 샤머니즘. 아니요 저는 샤머니즘. 아니 얘기 기독교. 예. 저희 고발뉴스와 이 어떤 100% 전 국민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라고요? 네. 그래요.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 네, 감사합니다. 짧게. 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 땅을 당신께서 무척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땅인지 60년 동안이나 허리가 묶여가지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병의 증상으로 불의와 정의를 이기고 몰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목말하는 사람들, 특히 고발뉴스처럼 온몸으로 정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젊은 예수도 똑같이 정의를 외치고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 특히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친 젊은 예수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야, 저희가 평화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혼동하시지 마시고. 평화방송에서 이거 잘립니다. 네, 저희가 평화방송에도 못 나가는 기도를 했는데 여하튼 뭐 스님이 오시면 스님한테 또 연부를 네. 저희가 할 거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한다고 예, 하겠다는 근데 말씀입니다. 저도 천주교는 아닌데 종교를 초월해서 오늘 기도는 참 되게 좋은 말씀 많이 좋은 해주셔서 말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정의를 말할 때는 그럼요. 사실 종교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정의를 말할 때 종교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 자, 삼성공화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노회찬 전 의원님을 네. 바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셨는데 네. 삼성공화국 네. 종교적으로 네. 어떤 해약 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적으로요? 네. 종교적으로 삼성공화국이라고 본다면 불리는 삼성의 향상들. 일종의 이제 권력을 가진 장사꾼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죄를 짓는 인간, 또 용서가 필요한 인간, 사랑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또 하나는 삼성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창호는 삼성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살아있는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공학이라고 하는 현상이 사실은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액터 활동자로서 네.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네. 우리 공동체 영역까지도 그 권력이 넘어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사꾼인데 네. 정치적 권력까지도 가져버렸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거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던 성서에도 거죠.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그거를 뒤집어 엎었죠. 엎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었습니까? 상을. 그게 그 말씀이었나요? 그거죠. 진짜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 장사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권력을 쥐고 있었고 권력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제들하고요. 그거 다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그거 들어 엎은 거죠.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결국 그럼 삼성한테 대들다가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죠. 상대 삼성한테 대들다가 약간 또 그런 의미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 한반도에 세 개의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한 정부가 있고, 네. 뭐 북한 정부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또 정부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부는 문제는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사람이 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다음 임기도 없어. 임기도 없죠. 없어야 예. 가치관이 돈하고 사람하고 가치관을 할 때 돈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서운 가치관이죠. 그렇다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부님께서 성서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좌판을 이렇게 엎어버리셨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엎어버렸죠. 그러면 정말 신실한 종교인이라면 네. 범기독교인이라면 그렇죠. 삼성 문제, 더구나 삼성공화국, 삼성 독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뭔가 행동으로 보이고 사회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텐데 저는 천주교 일부 신부님들 외에는 그런 움직임을 못 봤어요. 네. 왜 그러죠? 원래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따르던 제자 중에도 배반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죠. 근데 문제는 종교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종교의 역할이죠. 근데 문제는 현대 한국에 있는 종교들은 대부분이 돈 맛을 너무 봐가지고 그 아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당장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 구조악은 제가 되게 얘기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시청률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반응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조악은 말이죠. 네네.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악입니다. 따라서 그거를 없애려면 무지무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의 구조악은 뭘까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제국주의가 구조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식민지라는 구조악을 만들었고 식민지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되죠. 그래서 남북이 분단된 휴전선은 또 한국과 북한의 구조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조악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구조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 누군가? 친일, 군사, 재벌 이런 세력들이 구조악을 통해서 이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당선인도 구조악의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유신 독재도 구조악을 통해서 자라난 것입니다. 제가 대중 강연에서 이 구조악을 통해서 가장 많은 히트를 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박정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악은 굉장히 무서워서요. 구조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구조악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구조악은 구조악의 새끼를 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구조악을 흉내를 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을게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앞점을 쫙 깔아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펑크가 나지요. 그렇죠. 여기다가 타이어 수리점을 만듭니다. 장사 잘 되죠. 잘 되죠. 이거 타이어 지나간 사람이 열받잖아요. 와가지고 하려니까 여기 힘이 세요. 억울하죠? 옆에 와서 철해요. 지는 한 번만 지나가고 나머지 뒤가 챙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구조악을 또 새끼를 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압정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못 없애게. 그렇죠. 나쁘다. 네. 근데 이 구조악은 사회 어디에나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네. 나머지는 미사를 통해서 네. 듣고 어느 신부님 성당에 교수는 원래 가야 과외 전공이신 것 같아요. 어느 성당에 가야 밑줄짝. 어느 성당에 가야 저희가 네. 그 신부님 미사를 말씀 들으시는 근데 제가 지금 한 말은 듣기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박근혜 씨가 당선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를 먹고 자라난 유신나무가 피운 꽃이다. 네? 독재를 먹고 자란 유신나무가 피운 꽃입니다. 그 꽃은 모든 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위험하신 말을? 왜냐하면요. 나 같은 신부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 우리 신부님 예수회 소속이시고 지금 네. 어디서 우리 신부님? 저는 저희 수원 순영원에서 운영하는 네. 성 빈센트 병원의 원목 실장입니다. 원목실. 네. 자, 우리 김용택 신부님이 보시기에 네.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죽어갔던 그 꽃 같은 젊은이들을 네.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이종란 노무사님 같은 네. 분인데 이런 분은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예수죠.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셨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신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럼요. 작은 예수. 예수라는 것은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정의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노무사님께서 가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 아니죠. 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함께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 예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란 노무사 네, 어떻게 보기만 생각하세요?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 예수라고 이렇게 극찬을 네. 해주시는 만큼 동시에 예수의 그 형국의 길,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 같기도 한데 네. 그 힘든 일 왜 하세요? 그 말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너무 거창한. 아니 그래서 너무 제가 심장이 뭐 뜨거워서 그래 사람이 많은데.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막 떠올라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제가 고통을 당한다기보다는 정말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제가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좀 그 역할을 좀 더 잘 하라고 신부님께서 언제가 제일 해주시는 힘드세요?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삼성이랑 사실 삼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은 네. 힘들죠. 조금 전에 노회찬 의원님 같은 국가 헌법 기관이나 네. 또는 그러라고 월급 받는 기자지라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언제가 제일 힘드냐 사실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에서 일하다가 노동자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낸 분이 고 황유미 씨 아버님이신데요. 네. 처음에 알려낼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부분이 어떻게 삼성을 건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편견은 아니지만 그 실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방송사에도 또 어떤 정당도 사실 받아주질 않더라 이런 그래요. 얘기를 네.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야 삼성하고 어떤 끈도 없고 그 작은 노동조합에서 계속 이제 노동 상담을 해 왔었던 노무사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수원에 또 다산 인권센터라고 또 인권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상임 활동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황유미 씨 아버님 만나본 게 이제 밤을 활동 시작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왜 이 문제를 들추어내지 못하는지 당연히 들추어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상담을 받았던 수수가 다시 이제 시민사회 단체한테
다시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다행히도 19개 그런 그 노동 시민 사회 단체에서 뭉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을 상대로 해서 싸워왔던 혹은 싸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권력 기관으로 갈수록 피해 왔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 제가 뭐가 힘들었냐.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자 제보가 정말 많거든요. 아, 네.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작은 이제 이 반올림 같은 작은 단체에서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정부가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걸 넘어서 산재 신청을 네. 하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했죠?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불승인을 하고 승인 안 해요. 근거는 네. 없이. 그 물론 근거들을 대죠. 과학적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인 논리로서 불승인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명백한 이제 피해 사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고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는 거. 물론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 이 계속 반복해서 외치고 또 6년 동안 또 피해 제보가 또 이렇게 늘어가고 더 이제 하면 할수록 더 규모가 크다는 게 이제 알려지고 하면서 이 정부도 이제 아예 조사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성과들은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 불승인이 나오다가 작년에 2명이 또 산재 승인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네. 일단 좀 말씀을 네. 끊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좀 네. 잘게 썰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2명이 나와서.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산재 승인을 그렇게 삼성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산업재해 관련된 그 보험금을 정부에서 대납해 주는데 연간 158억인가 뭐 이렇게 큰 돈이더라고요. 그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산재가 인정되면 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일단 네. 삼성이 그거 산재를 아닙니까?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물론 그런데 기관에서 네네. 인정받으면. 산재를 인정을 받고 하면 이게 그 인정률이 높아지면 산재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예.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돈 때문에 삼성은 산재가 인정되는 걸 싫어하고 방해해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게 한 해 이제 삼성이 산재가 무죄 사업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할인 감면 혜택을 받은 액수가 1년에 143억 원이다 이렇게 143억 얘기를 원. 이제 재작년 국감에서 이제 드러났었던 얘기고요. 네. 날 차이로 얘기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제 중요한 여기서 꼭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업 윤리겠죠.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정도 되는 거대한 기업에서는 그런 정도의 상태에서 노동을 방사선에 쪼이게 되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길 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주로 여상을 나온 그런 분들, 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여성을 영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오퍼레이팅을 시키면서 그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세 번째는 만약에 기업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 적어도 국가는 그걸 보호해 주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세금을 계속해서 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낼 사람이고. 근데 국가마저 외면했을 때 그럼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성스러워서 위대한 예수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때 하나의 이제 나침판을 세워주신 거죠. 우리 그 황유미 씨 아버님을 저희도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나뵀는데 정말 너무 선량하시더라고요. 선량하시고 법 없이도 그야말로 사실 분인데 다른 분들보다도 더 끈질기게 투쟁을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제 그 황유미 씨와 그 가족의 애틋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제 곧 나온다면서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네. 지금 아이디 콩콩이님께서 또 하나의 가족, 영화 꼭 보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 아이디 스카이님이 힘내세요. 국민들이 함께 할게요. 이렇게 응원글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하나의 가족, 영화 관계자들 다 모실 거예요. 네. 저희는 그 윤유선 씨. 윤유선 씨가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다음 남자 주인공 박철민.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뻘쭉한 연기 잘하는 분.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그분도 나와서 펀드레이징 그 특별 방송할 거예요. 하는군요. 드디어. 둘의 네네. 방송. 근데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송할 때 네. 삼성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고 삼성 덕에 먹고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오해 없이 들어야 될 위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기업을 하면서 많은 직장도 주고 네.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그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내려고 그들이 하다가 저지른 실수를 네. 왜 덮으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런 거를 내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회는 오히려 삼성을 더 존경하고 삼성 네. 제품도 잘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하다마다 그렇죠. 더 우리 네. 더 좋아하죠. 정말 인간적인 기업이다. 그렇죠. 네. 엑스파일도 우리가 옛날 습관대로 못 버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그러겠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랑 잘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들고 또 우리 직장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려고 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넘어갈 텐데 이거를 계속 덮으려고 하니까 그런 헌법까지도 무시하는 한국인에게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부자와 대기업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존경받는 게 좋거든요. 네. 사회적인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윤리적 기업 경영을 통해서 또 노동자를 맞습니다.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해서 훨씬 더 좋은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실은 그렇게 해서 까먹는 게 더 많아요. 네. 사실 존경받지 않아서 까먹는 게 더 많다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요. 칭찬 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삼성 사랑받기 멤버들이. 위해서. 그다음에 삼성 밴드의 특징은요 자부심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것을 하면서 그걸 깎아먹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 반도체 일하신 분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많은 네, 분들이 그렇죠. 정확하게 몇 년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인정받는 분, 인정받지 않는 분에서 이렇게 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네.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 네. 왜냐면 제보 들어오는 사람을 네. 아는 거지 네.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피해자들 규모가 한 삼성 반도체랑 그래도 일부 이제 고안의 LCD 그리고 네. 휴대폰 만들었던 네. 분들 좀 포함되어 있는데 한 160여 명 백혈병, 뇌종양, 그렇죠. 뭐 피부암, 그 네. 각종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린 분들이 160여 명이고 그렇군요. 그 중에서 사망자가 저희가 최소 60명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타까운 게 그 원래 암에 잘 걸리지 않는 뭐 20대, 30대 네. 그런 피해들이고요. 저좀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되는 게 이제 이 노무사님이 어디 인터뷰하고 그럴 내용이 잘 나오던데요. 네. 평소에 이제 기록을 해두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기록을 해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증거자가 될까 다른 동료들의 증언들을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고 삼성이 측정한 작업 환경 측정 기록 삼성 측이 제출한 거는 오히려 증거 능력을 더 쳐주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좀 더 없게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무엇보다는 이 과거에 이제 사용했던 화학물질 기록들이 되게 이제 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삼성에 다 영업기밀이라고 하고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불산 사고 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계속 은폐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다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암에 걸린 분들은 사실 서서히 과거에 한 10년 전에 어떤 물질에 노출돼서 이 암에 걸렸는데 그런 기록들은 다 삼성이 꽉 쥐고 지금 이렇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이렇더라고요. 이제 이 때문에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산재를 당하게 돼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하죠? 그렇죠. 무슨 힘이 있어서 여성 나와가지고 공장 10년 다녔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암에 걸릴 수 있는 조건을 입증하겠어요, 사실은. 정보도 적어놨으니까. 그렇죠. 예. 박현아 씨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요. 유독 삼성에 이런 사건 사고가 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뭐 이런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나요? 안 그러면 유달리 삼성에서 좀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환경이 열악한 건지 어떤 건지. 좋은 질문 같아요. 뭐 이렇게 좋은 질문을. 그래? 나 좋은 질문 했어?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가장 삼성이 어쨌든 반도체 공장이 큰 규모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데에서도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일단 네. 저희한테 제보 들어오시는 분들은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좋은 정말 이게 이제 왜 유독 삼성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최소한 정말 일말의 진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성이 굉장히 초고속 압축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쥐어짜기, 그러니까 초장 시간 근로, 혹사 노동 그런 것들이 면역력 약화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이런 발암물질 노출뿐만 아니라 그 분명히 이런 직업병 발병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좀 더 천천히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이 좀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현장 안에 만들어야지만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상호 기자. 네, 좋은 질문에 또 이상호 기자. 근데 이런 뉴스는 왜 방송에 안 나오고 우리만 하는 겁니까? 글쎄 말이야. 안타까워. 이상호 기자. 며칠 이렇게 나가셔야 며칠 전까지 기자였잖아. 말 좀 해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송도 역시 고른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 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와 또 신부님이 계시니까 또 신부님 말씀하는데 자를 수가 없잖아. 얘기 좀 해봐. 왜 안 나오는 거 왜? 몇 자시군요. 미안합니다. 로마칼라 네. 제가 기자회견 하듯이 할게요. 네. 여배우 기자회견처럼. 네.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MBC 다닐 때 일이었는데요. 네. 삼성 반올림과 관련된 첫 보도가 나간 게 삼성 반올림 생기고 참 뒤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전모 후배 기자가 그걸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007 작전을 했어요. 어떻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판결 받았다는 거였어요. 벌써 한 4, 5년 전 일이죠. 2008년도 가을. 그래. 5년 전 일인데 그거 1분짜리 진짜 쥐꼬리만큼 나갔죠? 그거 보도하는데 007 작전하고 엄청나게 방송 못 나갈 뻔했어요. 그 1분짜리? 또 몇 년 전? 5년 전인데. 그만큼 삼성의 그래서 그 아침 시간대에 시간이 났거든요. 아침으로 빼려고 하고 삼성이 총동원돼가 초긴장 상태에서 로비가 들어왔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였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기사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건 뭐 이를테면 속보로 뜨는 기사 같은 거는 하기 싫어도 방송이라고 허울을 내걸려면 이만큼은 찔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 같은 거, 삼성 반도체, 방금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름이 뭐지? 뭐? 나 곽현아. 존경하는 곽현아 씨가 좋은 질문한 것처럼 이를테면 아는데 웃기려고 한 거야. 안 웃겨. 왜 삼성에만 이렇게 많은지 이런 건 되게 좋은 기획 기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80 기자가 한 달, 두 달, 몇 년을 추적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더구나 삼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 빼도록 로비가 들어와요. 이를테면 삼성이 뭐 잘못하면은 이름이 안 나. 이를테면 변산 테라반도 삼성이 잘못한 건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배가 부딪혀서 기름이 유출된 건 그냥 멀쩡한 배가 부딪혀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된 거 알고 125만 명이 닦아준 거니까 그렇죠. 온갖 로비와 관계와 광고로 삼성과 관련된 것들을 사람의 대화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권력. 네. 아주 무서운 힘입니다. 저희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를 포함해서. 긴 글이었나요? 네, 칼럼입니다.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에밀레라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라 시대 때 우리가 전설에서 설화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녀를 섞어야 종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지금은 소녀를 섞어야 반도체가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적인 것이 지금까지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2000년이 돼도 그것은 변치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설화를 들으면서 참 저는 어렸을 때 무서웠습니다. 그 종소리가 아름답다니. 지금 우리가 반도체의 전극이 잘 통한다고 하면 그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요 말씀으로 3부
3분 직설, 소혜성의 3분 직설 활용하도록 아니 원래 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 하려고. 준비해 보셨어요? 네, 네, 네. 네. 잠시 뒤에 그럼 여러분들 소혜성의 3분 직설 전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 분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 듣고 네. 소혜성의 3분 직설을 저희가 꼭 하시겠다니까 저희도 꼭 들어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부님부터. 네.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요.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고 여러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회적인 예언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적극 후원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안 잘릴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종란 노무사님은 다음 주에 네. 또 하나의 가족 저희가 모금 방송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윤유선 씨, 이성호 판사 최근에 네네. 조혐오 경찰청장을 네, 네. 법정 구속시키신 분, 이성호 판사의 네. 배우자래요. 윤유선 씨, 여러분들 예. 알았어요? 네. 윤유선 씨. 윤유선 씨, 예. 제가 1학년 때 미팅 나왔어요. 진짜요? 그때도 되게 이뻤어. 오. 사적인 관계네. 그래. 근데 나 미팅 얘기도 좀 근데- 다음 주에 듣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 기대돼. 미팅 때. 이정란 노무사님은 트위터 하십니까? 저는 아니고 반올림 팀. 반올림 트위터. 샤프? 트위터 이름 좀 알려주시죠. 반올림 트위터. 네, 반올림 치면 나올까요? 닉네임 치면? 예, 그렇게 하면 샤프 되고요. SH? 예, SHARPS 하고 글로리 끝에 승리를 샤프스 글로리. 예. 저희가 거기 자막 지원이 안 돼요. 생방송. 거기 들어가셔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거기 들어가시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 영화 제작하는 계획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종란 노무사님 다시 한번 모실 수 있을까요? 네, 나와주세요. 언니, 사실 제가 질문을 6개 중요한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못했어요. 없어가지고. 이거 짧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나 때문이군요. 아니에요. 서유성 때문입니다. 다음 주 좀 나와줄 수 있나요? 네, 시간이 맞는 때면 제가 예. 하여튼 저희가 뭐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알기에는 이런 노동자들이 싸우는 것이 마치 돈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인간다운 참다운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어서 싸운다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란 노무사님 간단하게 다음 주에 또 뵐 거지만 네. 다음 주에 할래요, 맞죠? 내가 말 끊어서 못했어. 일단 고발뉴스에서도 만약에 일단 반도체 전자산업, 삼성 계열사도 좋고요, 다른 데도 좋고 그런 뭐 직업병 의심이 된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시청자분 중에 혹은 주변에 있으면 저희 반올림에 그 직업병 상담했으면 좋겠고요. 삼성 아니더라도? 네, 그럼요. 저희가 삼성만 그렇지. 하는 건 아닌데. 그럼요. 삼성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안 되죠. 샤프스 글로리가 S가 삼성이죠. 그리고 저희 사실 되게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많은 피해자들이 사실 더 이상 이렇게 생명을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에서 6년 동안 버티면서 싸워왔었던 것 같고 이 싸움 꼭 삼성을 상대로 승리하는 싸움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인데 서울에서 3분 직설이 녹화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프롬부터 읽는 건지 아시는 분들이 어머나, 많은데 세상에. 지금 뭐 할지 저도 몰라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가요. 저도 몰라요. 진짜 완벽한 언론 자유. 진짜 천재. 자, 좋습니다. 지금 제목만 적어 오신 것 같은데. 자,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제목은 34,361입니다. 어? 이제 들으시면 알 겁니다. 시청률이 떠줄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서해상의 3분제 생방송으로 계속 이어서 듣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김영택 신부님, 그 다음에 이종란 노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메라 보시면. 예, 3분 직설입니다. 오늘 아재 저는 서울 남부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벌금을 내지 못해서 노역형을 살고 있는 여러 수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1993년생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21살입니다.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내어서 그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숫자 중에서 24,601이라는 숫자를 아십니까? 여러분,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24,601은 레미제라블의 수용 번호입니다. 레미제라블 계속 거기서 불리고 있는 그 번호가 장발장은 이름이었고 거기서 24,601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그걸 몹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장발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발장들의 숫자 이름은 34,361입니다. 이 34,361은 2011년 벌금을 내지 못해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간 사람들 숫자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오늘 이 순간에도 노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장발장처럼. 아니, 한국의 장발장들입니다.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단기 수용자들인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벌금형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벌금을 내는 것으로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자 만든 제도에 의해서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 형편상 재정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한 나머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형의 원칙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이 법의 평등이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더 많은 긴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가령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런 형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는 어떤 집행유예도 없고 그리고 벌금을 내지 않고 동시에 이분들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빈곤이 형벌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빈곤과 그리고 형벌의 불평등성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크게 널리 사회적으로 환기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34,361명의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여론의 주도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4,000명은 사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거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해마다 그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계속해서 수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제도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이분들에게 양식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총액 벌금제, 요컨대 벌금 전체로 말고 가령 한국 최고의 대제별과 이분들이 똑같이 벌금을 낸다고 하는 참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은 벌금의 그 일자만큼을 액수만큼을 다시 날짜로 환산해서 총액 날짜제로 정한다고 하면 며칠간 일을 한다라는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대자벌과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똑같아지겠죠. 사실상요. 바로 형벌의 균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 복귀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장발장이 없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3분 직설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서커스 비슷하게 되니까 이 사실 34,000명이나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형벌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저기 대본을 안 보시고 저 짱이야. 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경이로움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어떤? 말씀도 듣고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비결은 뭐예요? 그냥 뭐 특별히 없는 그냥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연할 때 제가 학교 강의도 전혀 원고를 안 보고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용지는 나눠주지만 학생들이 놀라는 게 어떻게 그만 숫자를 다 외우냐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암기하려고 하면 못 외웁니다. 그럼요? 이 문제에 애정을 가지면 됩니다. 분노가 있으면 숫자는 저절로 외워져요. 34,361. 그러니까 교과서로 공부했어 약간 이런. 제가 오늘 갔을 때 가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21살짜리의 청년이 거기 들어와서 아저씨
그냥 이렇게 한번 불러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되게 강연 가면 선생님 이러는데 아저씨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아이의 눈물이 가득 맺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들어왔나요?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냈는데 돈을 못 내가지고 한 사람은 2천만 원 정도를 못 내가지고 400여일 지금 지금 2천만 원 때문에 400여일을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정말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또 안 한다. 다 집행유예 해준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 정말 무서워지는 거죠. 이를테면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따위들로 노동운동의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분들을 억누르잖아요. MBC만 해도 수백억 원을 노조한테 지금 손배 가압류 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노동을 하겠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노동을 하는 것이고 자본가는 돈이 있으니까 노동을 사는 것인데 비무장 민간인한테 총질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100억 벌금을 물려면 그걸로 자본가를 하지 왜 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우리 그렇게 열망하던 우리 국민 TV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민 TV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행 상황이? 갑자기 국민 TV 얘기를 왜 해? 나도 맨날 궁금한 거 언제쯤 나온지 궁금해 미치겠어요. 저희 지금 고발뉴스가 국민 TV의 자문을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국민 TV가 제 궤도를 이제 올라서면 국민 TV를 통해서도 저희 고발뉴스 발뉴스 생방송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 3월 3일 날 총회를 한대요. 발기인 총회. 발기인 총회. 발기인 총회. 네. 그리고 3월 4일부터 일반인들이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데 왜 웃으세요, 근데? 아니요. 넌 발기인이라고 그랬고 그래. 아니. 시작하는 사람 모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아이 저 머리 나쁘게 들었어. 아이씨. 자. 여하튼 한 구자가 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100만, 1000만이 된다면 정말 큰 힘이 있는 방송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희 고발뉴스도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 더 있잖아요. 나비 프로젝트. 나비 프로젝트. 네. 아까 노희찬 전 의원께서 계셨어요. 득템하셨죠. 득템하셨는데 원래 저희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나비 프로젝트가 사실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호 기자나 그 정진대 대책위 같은 데가 잘못해서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호 기자. 원래 1월 말에 싱가포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터에다가 지을까, 소녀상을 세우면 좋을까를 저희가 위안부 이제 고초를 겪으셨던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둘러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언론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일본 정부에서 아마 압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평화의 소녀상 싱가포르 내에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관광 목적이 아닌 탐사 목적으로 들어오면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그 곤장 때리냐, 곤장. 태양. 되게 아프대요. 이상호는 좀 맞아. 진짜 아프대요. 춤이 춘다. 죄송해요. 허벅지에 이상호 기자 살이 좀 있어서 맞아도 그렇게 치명상은 아니고. 허벅지가 아니라 궁뎅이랑 여기 그 척추 쪽을 때린다고. 그래서 척추는 떼지는 않고 이제 척추 때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이번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정대협과 보다 긴밀하게 두 번째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비 티셔츠 전액이 이 나비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나비 티셔츠가 없네요. 나비 티셔츠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네. 얼른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나비 티셔츠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를 해주고 계신데 받으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질이 좋고 너무 이쁘다고. 이거 저희가 너무 이뻐. 이거 뜯어서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이거 발리스 축구들이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재능 기부를
도와주셨고 네. 아주 뭐 받아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어떤 트위터에는 어떤 커플티로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다섯 분이 입으신 것도 있고요.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봄 돼서 이렇게 긴 파일 필요하실 텐데 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씩 어차피 이제 어디가 사 입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하나씩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네. 그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하는 일에 자매품 발뉴스 티셔츠도 있어요. 네. 그거는 팔리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40장 팔렸는데. 발뉴스 아유 슬프다. 네. 발뉴스 제작비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죠? 다시 발루스 이렇게 세 사람 모여서 하니까 재밌으시죠? 네. 근데 지금 즐거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네, 오른쪽 저 위에 보이시는 그 퍼발뉴스 화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발적? 정기 구독? 참여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에서 없죠 거의. 다른 네. 힘들어서 지금 현재 다른 팟캐스트들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이 방송이 좀 더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네. 그 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참여해주고 도와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2월달에 여러분이 내시는 것은 이상호 해직 기념으로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사실 자발적인 정기 구독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 얼마 전에 진짜 완벽하게 해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몇 번 해고된다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상호 기자 해고 기념으로 좀 더 많은 정기 구독자들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가 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각현아 진행자 얘기 좀 하시죠. 아유 그럼요. 여러분 자발적 정기 구독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구독료로 저희가 열심히 정말 정말 발에 땀 나도록 저희가 발뉴스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목요일 7시 네. 생방송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본방 사수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서버가 너무 수십만 명이 몰리면 무겁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네. 농담이고요. 네. 목요일 7시면 저희 발뉴스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또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업로드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오랜만에 이제 멘붕 상태에서 벗어나서 네. 저희 힘있게 다시 시작합니다. 네네.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곽현아 씨부터. 네, 이제 대선 끝나고 저희가 한 거의 2달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시 찾아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다? 네, 제 생활에 다시 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에너지를 얻어가는 방송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힘냅시다! 우! 네. 저도 할게요. 네네, 하세요. 사실 방송은 기예요, 기. 에너지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없는 힘 팍팍 긁어가지고 저희 12월 19일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100m인 줄 알고 뛰었는데 마라톤이래요. 그래서 잠시 저희가 트랙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여러분들 저희 그라운드에서 쓰러지겠다는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곽현아 씨. 강민 수백만 원짜리 방송을 지금 뻥크 내고 앉아 계세요. 아니, 수백만 원은 아니에요.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그냥. 여하튼 생활이 있는 연예인입니다. 우리 곽현아 씨. 그런데 여러분들 더 많이 도와주시면 이제 곽현아 씨한테도 제대로 된 출연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발뉴스 함께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덜 뻔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서혜성 교수님도 시간이 돈입니다. 이분은. 그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십니다. 네. 초대하시려면 비쌉니다. 공짜로 나와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제가 부탁 말씀은 못 드리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연락 주셨습니다. 너네 방송 언제 하냐?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 7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저희 덜 염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더 떳떳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많이 더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2달 동안 여러분들 멘붕이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실 좋은 말 아닙니다. 네. 한국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멘탈 붕괴란 말도 참 이상한 말이고 사실은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하시죠. 박정희 세력은 34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와서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멘붕이라 하는 얘기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선과 악을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전두환 씨도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멘붕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멘붕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사실
파시즘 세력, 구독재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멘붕에 빠져있지 마시고 또 그런 말도 사용하지 마시고 네. 새로운 힘으로 이 범과 함께 벌리스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네. 이 벽이 이제 근사한 그림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보다 더 화려해질 거고요. 네. 뉴스도 준비가 됩니다. 본격적인 뉴스, 시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이 함께하는 풍성한 뉴스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생방송 발뉴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